초졸 출신 검찰 사무관 정병산. 공부를 잘했지만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 우연히 이 면사무소에 들려서 화이트 칼라를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절대 아버지 따라서 시골 머슴살을 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 무작정 상경. 10년 동안 이발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발소 손님이 없을 때 소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낙방하고 죽으려도 했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검찰 사무관의 꿈을 이룬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고 키는 작고 학력은 낮고 모자란 것은 전부 다 갖춘 저지만은 그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약점을 극복해 간다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실전 8기의 검찰 사무관 정병산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검찰 사무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9급에서 이제 6급까지 갔다가 5급 그 승진 시험이 어려워서 대부분 정년 퇴임할 때는 6급에서 그냥 정년 퇴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렵다는 5급 승진 시험을 무슨 비결로 그렇게 또 통과를 하셨어요?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 살기로 네. 열심히 하셨어요? 끝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아, 도전을. 오늘 그래서 강연하실 그 주제가요. 정말로 도전해 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도전한다고는 생각을 해도 지금 말씀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자, 오늘 어떻게 도전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산입니다. 속담에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서 집안이 좋고 환경이 좋고 소위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출세하고 성공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출 두메상골 소년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과장까지 했는지를 그 사연을 제가 진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시골 머슴살을 했었습니다. 저희 집이 얼만큼 가난한지는 5남매 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저희 두 쌍둥이 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6학년까지 다니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2달을 앞두고 자퇴를 했습니다. 갑자기 공부 잘하던 학생이 자퇴를 하니까 저희 집에를 찾아오신 겁니다.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와서 보니까 찢어지게 가라는지를 몰랐다가 근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무조건 내일 나오라고 해서 보름 만에 다시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졸업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도 교육검상을 받았죠. 그 담임 선생님 덕분으로 중학교 입학시험까지는 치렀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그건 한낱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아버지 뒤를 따라서 머슴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를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친구들도 중학을 다 진학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머슴살은 절대 가기 싫다. 이웃에서 소문을 듣고 어떤 아저씨가 그러면 이발소에 취직을 하면은 그 손님 없을 때 책을 좀 볼 수 있다 해서 이 길이 보이는구나 해서 소위 머리 감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발소를 다니다가 제 또래 친구들 머리를 감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주인 아저씨 몰래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할 일도 없고 천상 아버지 뒤를 따라 머슴살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도둑차를 타고 서울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제가 차비를 안 끊고 탔기 때문에 바로 기차 들어가가지고 이 화장실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화장실 안에서 자고 깨다 반복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아치형으로 그 간판이 보여서 야, 내가 서울까지 왔구나. 근데 막상 열차를 벗어났는데 개찰구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차비를 안 끊었기 때문에. 그림자에 나를 살려놔가지고 울타리로 빠져나가지고 서울역을 벗어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막상 서울역을 벗어났지만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참 처량한 신세였죠. 정처 없이 서울역 부근을 배회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보자기에다가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1등으로 수석으로 받은 그 부상 국어사전, 최신 국어사전하고 옥편하고 보던책 몇 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나오는데 아마 그게 돈으로 보였던지 어떤 아저씨가 학생 그 내가 들어줄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운이 다 빠진 상태라 그냥 고마운 생각만 들고 뭐 거의 그 보자기를 낳고 채다시피 뺏겼는데 그 중앙우체국 쪽으로 가면서 묻지도 않는 자기 동생이 월남 전쟁에 갔는데 중앙우체에서 국제우표를 편지를 붙이고 온다 그러더니 제 보자기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 물건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고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은 웅성웅성하지만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방을 그 아저씨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 상태로 이제 계속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좀 달라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다 안 나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나오겠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길래 서울에 가면은 물도 사먹는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아저씨 저 물은 얼마에 팝니까? 물었더니 그 아저씨 말에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러면서 실컷 퍼먹으라 그래요. 그 물을 실컷 정말 그 아저씨 말 맞다 퍼마셨습니다. 한참 들이켰더니 기운이 좀 살아나대요. 한참 더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며칠을 지났을 겁니다. 근데 도저히 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한참 지금 쓰러지는데 누가 발길질한 것 같아요, 제 몸을. 그래서 누운 채로 그 하늘을 지켜보았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갓을 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저를 건드린 겁니다. 이놈 다시 얼른 들어가라고, 집에 빨리 가라고. 순간 정신을 차려서 아, 내가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나왔는데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문득 생각난 것이 이발소 몇 달 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발소 와서 문을 한번 두드려보자. 그래서 이발소를 아마 10여 군데를 두드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한참 돌아다니는데 머리 감는 애가 없었던지 내가 한번 들어와 보라 그래서 아, 됐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며칠을 굶은 저대로 마침 그 풍채 좋은 아저씨가 머리를 깎고 일어서는데 한 번 더 머리 한번 감아봐라.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마침 그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싱긋 웃으면서 주먹만한 놈이 참 머리를 시원하게 잘 감는다. 예. 그게 저를 살려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머리를 감았는데 아, 너 그럼 우리 집에서 일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저 고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겨울에는 소파에서 자고 여름에는 그 의자를 2개를 돌려놓고 애들 그 머리 깎는 판자대를 놓고 수건을 깔고 자거나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자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낮에
이 모아놓은 수건을 빨기 위해서 석유골레 냄비에 불을 붙여놓고 이 수건을 이렇게 넣다가 발길로 석유골레를 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유가 엎질러지면서 불이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 119 소방대를 신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발소 한쪽 구석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저는 그대로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담당했던 여자 경찰관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꿈이 공무원인데 혹시 이 불낸 일로 전과자 돼가지고 시험을 볼 수 없을까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그 이발소에서 착실히 잘했는지 건물 주인이 선체해달라고 다녀갔다. 다행히 그래서 그랬던지 제가 훈방조치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두서없이 틈만 나면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자 해서 일을 마치고 태평로 쪽을 걷다가 어느 서점에 들어가서 서점 주인한테 면식이 되는 책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 5급 원료 시험, 지금 9급 공무원 시험이 쭉 있는데 다른 건 전부 이 두 자리 숫자 응시 비율이 낮은데 유독 검찰 해가지고 135대 1인가 지금 기억으로 이렇게 아주 높은 걸로 나오길래 시골에서 경찰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검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긴 해. 어떻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좋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점 주인한테 이 시험에 합격하면 뭘 하냐 물어봤더니 검사 밑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점 주인한테 그러면 이 책을 검찰직 시험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을 갖다가 무조건 외우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9급 검찰직이죠.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합격했는데 제가 3번인가 떨어지고 좌절을 한 번 했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세상을 등져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준 부모님한테 한 번은 효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가지고 남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고 제가 수면제를 사가지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움큼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란 팔자는 안 나는지 깨어보니까 어느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참 신세도 처량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큰 불효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아직 나를 살려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또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8년도 제가 9급 검찰직에 합격해서 제가 검찰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에 입문해서 서울, 공주, 강릉, 경양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면서 한 20년 되니까 이제 대장에서 과장 승진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고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고민들 합니다. 이걸 고개를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6급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정년 퇴임을 말 것이냐. 그러나 또 그 시험을 제가 7번 떨어지고 8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개천에서 용났다는 산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도전을 하면은 기필코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도전해봤습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자, 우리 공감의견단 이제 버튼을 손에 드시고요. 정말로 도전해봤습니까?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정병산 씨의 정말로 도전해봤습니까?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입니다.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갈까요? 자, 공감 온도는 94도를 기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